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풍 피해는 없었나요? 자,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교과서 82쪽에서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고요. 삼각함수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인데요. 자, 만일 각도가 주어졌다면 30도가 주어졌다면요, 이 빗변의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만약에 하나로 고정시키면 2로 고정시키면 30도는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죠. 그러면 변 사이의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XY 좌표에 옮기면요, 이렇게 양의 방향,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빗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 원의 반지름을 동경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돌렸을 때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XY의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루트 3만큼이니까요. 루트 3, 위로 한 칸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의 값은요, 30도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지난번에도 알아봤지만 요 빗변의 길이분의 반지름분의 사인의 경우는 y좌표 2분의 1. 그래서 사인 30도 혹은 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이 2분의 1이었고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은 빗변의 길이 반지름분의 x좌표였으니까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죠. 빗변분의 y좌표. 코사인은 빗변분의 그전엔 밑변이었는데 좌우를 나타낸 거 x좌표죠. 마지막으로 탄젠트 기억나시나요? 탄젠트 30도 혹은 탄젠트 6분의 파이의 값은 x좌표분의 y좌표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도에 대한 제약을 없앨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각도가 들어가는 자리에, 호도법이 들어가는 자리엔 이제 아주 큰 숫자도 집어넣을 수 있고 0보다 작은 숫자도 집어넣어서 각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으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상 요 각도가 들어가는 자리를 x라고 할 거고요. 변수 x라고 할 거고, 여기는 호도법으로 들어갈 거고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역시 y는 코사인 x. 다 각도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탄젠트 역시 y는 탄젠트 x. 이렇게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이미 제가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와 같이 이 그래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요, 원점에서 x가 0일 때 원점 y 값도 0입니다.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경의 각도가 동경의 각도가 0도일 때는 동경의 끝점이 x축 양의 방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 y의 좌표가 0이 되어서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분의 y좌표 2분의 0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 값이 됩니다. 그래서 90도일 때 이제 최대값 1을 갖고요. 여기 최대값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90도일 때는 어째서
사인 값이 1이 될까요? 자, 동경이 이제 90도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로 돌아왔을 때 이제 빗변의 길이가 2라고 하면요. 동경의 길이가 2라고 하면 요 y축 위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길이가 2니까 좌표로는 0,2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도 2고요. y좌표도 2이기 때문에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하면 값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값이 1이 되고요. 다시 떨어져서 파이가 되면 파이가 되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파이만큼 돌면 이제 x축 음의 방향에 동경이 놓이게 되고요. 어쨌거나 x축 위에서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사인 0도와 마찬가지로 사인 180도인 경우도 반지름분의 y좌표에서 0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나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요 나머지 값인데요. 우리가 요 각도를 30도 단위로 끊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요. 30도 단위로 끊으면 30도,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각도로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가지는 값을 보면요. 자, 일단 보면 30도일 때는 어떤 값을 가질까요? 자, 사인 30도의 경우는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요.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사인 30도의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 그래서 반지름 2분의 y좌표.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요거 보이시나요? 사인 30도의 값은 2분의 1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인 60도의 값은 우리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이지만 이제 방향을 바꿔서요. 이렇게 하면 30도지만요.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서 빗변의 길이와 같은 반지름이 2인 원이 동경을 반시계 방향으로 60도 돌렸을 때 반지름이 2인 원 끝점에 만나는 좌표를 구하면 2대1 때 루트 3이었죠. 그래서 y의 좌표가 루트 3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60도의 값은 반지름분의 y좌표 루트 3입니다. 자, 여기서 자, 보면은 사인 60도의 값, 사인 3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인데요. 여기서 보면 2분의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루트 3의 값은 대략 1.73이고요. 참고로 루트 2의 값은 대략 1.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은 대략 1.73을 2로 나누면 0.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0.5보다는 큰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빈칸을 채워볼 텐데요. 사인 120도요. 사인 120도는 마찬가지로 90도와 180도를 30도 간격으로 나누면요. 120도, 150도, 파이는 180도였죠. 자, 근데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요 각도가 120도일 때 3분의 2파이일 때 사인 함수의 값은 그래프상으로는 사인 60도에 같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동경을 갖는 길이가 2인 동경을 x주 양의 방향에서 12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원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에 y좌표가 루트 3으로 그대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인 120도도 반지름분의 y좌표 루트 3. 그래서 두 값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150도의 경우 사인 함수의 값은 120도보단 작아지지만 여기도 대략 사인
30도의 값과 사인 30도 2분의 1의 값과 비슷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확인을 해보면요, 완벽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사인 150도의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150도를 돌리면 요 각은 30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였기 때문에 좌표로는 왼쪽으로 루트 3,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높이는 1로 변함이 없죠. 그래서 반지름분의 y좌표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서로 이렇게 값이 대칭이 되는 모습 보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실까요? 사인 210도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210도는 180도에서 30도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이쪽인데요. 여기가 210도, 그 다음에 240도, 2분의 3파이는 270도였죠. 자, 이 값을 보면 대략 이 정도인데요. 요 길이는 어떻게 보면 요 길이랑 실제로는 같습니다. 근데 그래프 상으로도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 길이를 보면 길이는 2분의 1이었는데 210도일 때는 밑으로 2분의 1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사인 240도의 값이 궁금하면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인 240도의 값이 궁금하면 사인 3분의 4파이는 역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2분의 1보다 훨씬 더 길고 이 길이는 마치 아까 120도나 60도 요 2분의 루트 3과 길이가 실제로 같습니다. 그림상으로 비슷해 보이죠. 근데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갔으니까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70도와 여기 360도요. 여기도 30도 간격으로 나누면 300도, 330도 이렇게 되는데 사인 300도의 값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실제로는 사인 24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330도의 값은 제가 또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사인 330도의 값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갔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코사인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함수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점만 확인하시면 성질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각도 x가 0 라디안일 때 1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코사인 0의 값이 1일까요? 그것은 각도가 0도일 때요. 아까 나왔는데 각도가 0도일 때 그러면 이 x축 양의 방향에 있죠.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반지름도 2고요. x좌표도 2니까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몇 개만 더 해보죠. 만약에 이제 3등분을 해서 0과 90도를 3등분을 해서 30도 이렇게 60도요. 여러분들이 60분법이 편하시니까 이렇게 썼고요. 이제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30도일 때 값이 1에 가까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사인 함수 30도에 대한 사인 함수 값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구한 좌표를 보면 x좌표가 루트 3이었죠. 그래서 반지름은 2니까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코사인 30도, 코사인 6분의 파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
그리고 코사인 60도의 값은 아까도 구했지만 요 반시계 방향 60도 돌았을 때 x좌표는 1이니까요. 반지름분의 x좌표.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도일 때 코사인의 함수값은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90도인 경우에 마찬가지 이유로 사인 함수에서 봤던 것처럼요. 90도인 경우에 동경이 y축에 오기 때문에 x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2분의 x좌표는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0도 단위로 끊어보면 값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도 마찬가지인데요. 90도 다음에 30도, 120도, 150도, 파이는 180도였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시면 120도일 때 이 길이가 60도일 때 이 길이와 비슷하게 보이죠? 실제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1, 0.5니까요. 밑으로 2분의 1만큼 가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120도의 값은 코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150도의 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깝죠. 그래서 이 값은 이 길이는 코사인 30도 했을 때 이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180도와 270도 사이를 30도 단위로 끊으면요. 210도, 240도인데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호의 모양이 왼쪽 오른쪽이 대칭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240도일 때가 이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은 각각 210도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40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180일 때는 최소값 마이너스 1이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듯이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를 돌면 x좌표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이니까요. 180도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그리고 21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40도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30도씩 끊어지는 각에 대해서 그래프만 보고도 사인과 코사인 함수값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유사한 사인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위에 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고요.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x가 0일 때 1부터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요 차이는 있긴 하지만 두 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그래프 모두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두 그래프 모두 최대값 1, 그렇죠? 최소값 마이너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모두 x축에 어떤 숫자가 와도 이제 함수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은 정의역이기 때문에 두 함수 모두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기를 구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최대값에서 그 다음 최대값 혹은 하나의 최소값에서 그 다음 최소값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0도에서 여기가 270도죠. 그래서 이 길이를 보면 360도.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최대값 0과 2파이 혹은 요 최소값 마이너스 파이와 플러스 파이 요 사이 거리가 2파이 360도로 일정하죠. 그래서 두 함수 모두 사인과 코사인 두 함수 모두 주기는 2파이입니다. 360도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특징 말고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마치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종이를 이렇게 덮으면 완전히 포개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y축을 따라서 접으면 좌우가 완전히 포개집니다. 반면에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y축을 따라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지가 않죠. 대신에 우리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최대값이요. 이 최대값과 원점을 연결하면 같은 길이만큼 이 길이만큼 원점을 통과하는 선분의 길이를 연결하면은 플러스 1이 이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 최소값과 이 최소값이요. 최소값이 270도일 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원점과 이 최소값을 갖는 함수값을 연결하는 이 선분을 길이만큼 쭉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빛을 쏘면 똑같은 길이가 지나서 상이 맺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 모두 많은 성질을 공유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요. 두 함수 모두요. 두 함수 모두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고 두 함수 모두 주기가 2파이로 같지만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인 모양이고요. 그리고 1부터 시작하고요.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0부터 시작하고 원점 대칭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네, 이거는 사인과 코사인이 공유하지 않는 어떤 독특한 성질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세 번째 삼각함수인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은요,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지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진행하면 이쪽으로는 한없이 작아지고요.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 없었던 점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점근선이 이제 같은 간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점근선의 간격을 살펴보면 2분의 파이 90도에서 2분의 3파이 270도요. 이 간격을 보면 180도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180도입니다. 같은 모양이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간격으로 해서 반복되고요. 실제로 값을 몇 개만 찾아보면요. 우리가 아까 했듯이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90도를 이렇게 3등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30도, 60도. 그래서 30도일 때 탄젠트 함수 값을 찾아보면 우리가 아까 이용했던 그림을 다시 이용을 해본다면 여기서 보시듯이 30도일 때 반시계 방향 30도일 때 XY 좌표니까요. 그러니까 X좌표분의 루트 3분의 Y좌표 이렇게 그래서 루트 3분의 1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30도 혹은 탄젠트 6분의 파이의 값은 루트 3분의 1이고요. 용도를 빼먹었네요. 각도가 0일 땐 탄젠트 함수의 값도 0인데 그 이유는 X좌표가 2고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X좌표분의 Y좌표 2분의 0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여기 45도가 있는데요. 일단 60도부터 구해봅시다. 요 60도와 30도 사이가 한 가운데가 45도이죠. 60도일 때는 대략 탄젠트 함수 값이 꽤 커 보이고요. 실제로 값을 계산을 하면 60도인 경우에 반시계 방향 60도인 경우에 x, y 좌표가 1과 루트 3이기 때문에 x 좌표분의 y 좌표 그래서 루트 3 값이 나옵니다. 루트 3은 아까 대략 얼마라 그랬죠? 대략 1.73 정도 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45도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제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45도를 만들었나요? 여기 있네요. 각도가 45도인 경우에 이제 뒷변의 길이를 2로 하고 45도를 포함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인 경우에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루트 2로 같았었죠. 그래서 이 녀석을 XY 좌표에 옮기면 이제 루트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XY 좌표가 루트 2로 서로 같았죠. 그래서 탄젠트 45도의 값은 루트 2분의 루트 2 1이 나옵니다. 그래서 45도일 때 탄젠트 45도의 값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아주 자세히는 알아보진 않겠지만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요 90도에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경의 각도가 X축 양의 방향에서 90도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90도인 경우에는 동경이 Y축 위에 놓이기 때문에 X좌표가 0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탄젠트 90도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X좌표분의 Y좌표니까 0분의 2인데 수학에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분모가 0이죠. 0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정의되지가 않고요. 그래프에서 빈 공간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하지만 요 2분의 파이만 제외하고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모든 각도에 대해선 다 탄젠트 함수의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이제 90도에서 270도 그 다음에 몇 도일까요? 90도 건너뛰니까요. 이게 또 180도를 더하면 450도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90도에서 180도 빼면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이런 각도들이요. 90도, 270도 이제 다 180도 간격입니다. 450도 또 180을 하면은
630도,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270도, 요런 어떤 파이 180의 정수배 플러스 90도 이런 꼴을 제외하고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탄젠트 함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는 모든 x 값에 대해 요 탄젠트 x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은 요 각도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맞죠? 아까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끊김없이 다 부드럽게 그려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였지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에서 제외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의 정수배 더하기 90도 꼴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이 무수히 많은 요 정근선을 나타내는 X좌표 요 점들이 정의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또 한 가지 특징은 탄젠트 함수는 일단 아까 주기가 파이 180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값이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값으로 딱하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없고 이를 치역으로 표현을 하면 치역의 값은 0부터 한없이 큰 수까지 0부터 한없이 작은 수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치역은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와는 특징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살펴볼 텐데요.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S자 모양의 곡선이 180도를 간격으로 해서 이제 90도에서 270도까지 간격이 180도잖아요. 호도법으로는 파이고요. 180도를 간격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데 대칭성을 살펴보면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는다고 했을 때 포개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사인 함수의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45도인 경우에 탄젠트 함수의 값이 1이었죠. 그렇죠? 그럼 얘와 이 값과 원점을 연결을 합니다. 원점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길이만큼 그대로 선분을 연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점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5도고요. 이 값이 1이었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빛을 쐈을 때 마치 똑같은 길이만큼 더 나아가서 여기 상이 맺히는 이런 대칭을 사인 함수와 같이 무슨 대칭이라고 했었죠? 이런 대칭을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하지만 주기나 최대값, 최소값이나 이런 여러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정의역도 모든 실수가 아니라는 것 탄젠트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와는 확연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인 0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360도를 간격으로 해서 반복되는 사인 함수, 그리고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지만 모양은 사인 함수와 매우 유사한 코사인 함수,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진, 그리고 180도마다 파이마다 모양이 반복되는 탄젠트 함수, 이 세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봤고 특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하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그려봐야 되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려보는 연습을 하시고 궁금한 점은 수업 시간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